안녕하세요. 여글 방송국에 보낸 저의 사연이 시청자분들에게 좋은 호감을 얻게 되어 더욱 용기를 내서 글을 씁니다. 저와 의사와의 만남에 대해서 사연을 써볼까 합니다. 저를 수술해준 의사와 문자 소통이 이어지면서 우리는 더욱 가까워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30대의 미씨지만 교사로서, 한 남자의 아내로서, 한 아이의 엄마로서 처음엔 무척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그 남자가 나를 수술해준 의사였기에 그나마 마음의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나를 수술해준 의사인데 환자와 의사의 관계에서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나겠느냐는 아니란 생각에서부터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수술해준 의사가 먼저 인사를 걸어와서 답을 해준 것밖에 없어요. 의사가 건강하시냐고 문자를 보내왔는데 답을 안 한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잖아요. 저는 아침에 학교에 출근하면 그 의사한테서 문자가 받게 되고 그 의사에게 답을 보내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기다림이랄까요? 아침 인사에 서로 문자로 나눈 것이 무엇이 그리 죄가 될까 싶었어요. 괜히 문자를 받게 되면 마음이 뿌듯해지더라고요. 몰래 하는 사랑인 것처럼 우리는 점점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았어요. 그 남자는 내가 수술을 받을 적에 마취가 된 상태여서 저는 몰랐지만 그 남자는 수술을 하면서 저의 그곳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더군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눈길이 갔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 말을 듣고 무척 부끄러웠습니다. 여자의 비밀한 그곳을 본 남자라곤 남편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남자가 보고선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이 저의 그곳이 좀 유별나게 생겼다고 말했었던 적이 있지요. 아마 그 남자는 나팔꽃이 핀 것처럼 활짝 벌어진 듯이 전복처럼 꽃잎술이 오므러져 있는 모습이 신기했던가 봅니다. 사실 제가 좀 그렇거든요. 남편과 얼마나 많이 했으면 꽃잎 모양이 저렇게 생겼을까 하고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 말을 듣고 무척 당황스러웠지만 차츰 농담 삼아서 보내는 그의 말에 저는 그저 웃음만 나왔지요. 그 남자와 매일 문자를 주고받다가 보니까 의사처럼 들리기도 했으니까요. 농담 삼아 저는 그래서 기분이 어땠어요 하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부끄럽다고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는 그땐 수술하느라 얼핏 봤다고 제대로 보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에 혹시 제가 아프면 더 확실하게 보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나도 모르게 깔깔 웃어버리고 말았어요. 다신 아프지 말아야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이젠 부끄러움도 없어졌어요. 마치 오래 사귄 남자친구인 것처럼 스스럼 없이 웃어주곤 했어요. 그 남자는 매일 출근하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먼저 문자를 보내왔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문자를 보낸다고 하면서 메시지를 보내왔지요. 저도 그 시간이면 출근해서 수업 준비를 할 시간이라 여유있게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가정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나는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 남자는 부인과 딸에 대한 이야기도 하곤 했어요.
그 남자는 부인과는 연애 결혼으로 만났지만 딸 하나를 낳고 나서 부부 관계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말까지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동남아로 의료봉사 선교를 가서 무료로 의료봉사를 하고 온다는 말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닌다는 말이겠죠. 저도 그 남자가 교회에 다닌다는 말을 듣고서 더욱 친해진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교회에 다니거든요. 그 남자도 교회에 오래 다닌 것 같더라고요. 순진한 것 같으면서도 무뚝뚝하고 다정다감한 남자는 아닌 것 같았지만 내게는 쑥스럽게 처음 문자를 보내온 것만으로도 나는 그 남자가 위험한 남자는 아닌 것 같다고 스스로에게 위로를 하곤 했어요. 저는 남편이 너무 관계하는 것을 좋아해서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주일에 서너 번은 하는 것 같다고 말했더니 그 남자는 웃으면서 그러면 좋은 거 아니냐고 말을 해 주었어요. 아침에 문자를 주고받다가 어느새 우리는 짧은 통화를 나누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아침 조회 전에 화장실로 가서 받는 그 남자의 전화는 늘 설레이게 했어요. 아마 그 남자도 나처럼 모닝 커피 같은 나와의 통화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남자는 나처럼 그렇게 설레이지 않았을까요? 저는 매일 아침이면 그 남자로부터 오는 전화를 기다리게 되었어요. 남편과는 밤사이에 관계를 하면서 식었던 몸이 아침이면 다시 피어나는 꽃처럼 저는 이슬을 머금은 풀잎처럼 그 남자로부터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곤 했지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오기 때문에 저는 미리 화장실에 들러 그의 전화를 기다리곤 했어요. 미리 화장실로 들어가서 받는 게 아니라 그에게서 전화가 오면 그때서야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야 혹시라도 안에 다른 선생님이 있나 없나 살피고 있다가 전화가 오면 안으로 들어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변기에 걸터 앉아 전화를 받다 보면 그 남자가 물을 때도 있었어요. 지금 어딨냐고, 교무실이냐고 묻길래 저는 화장실 안이라서 괜찮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그 남자는 변비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변비 아니라고. 전화를 받으려고 화장실로 왔다고 하니까 그 남자는 갑자기 저의 그곳이 생각난다면서 보고 싶다는 말을 했어요. 미쳤어요? 저는 핸드폰에다 입을 대고서 작게 나무랐어요. 그러면 그 남자는 농담이라고 하면서 얼버무리곤 했어요. 그러다가 끝내 그 남자는 내 그곳이 너무 보고 싶다는 말에 저는 용기를 내어 처음으로 그곳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서 나만 부끄럽지 않게 당신의 그곳도 사진을 찍어 보내줄 수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신도 사진을 찍어서 보내겠다는 말에 저는 그곳에 사진을 찍어서 주었어요. 처음이라 사진 찍는 것도 어색했지만 그 남자가 보고 싶다는 말에 자신감을 갖고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었답니다. 사진을 받아보고서 신기하다는 듯이 저한테 칭찬을 해주면서 자신의 사진도 보내왔습니다. 자신도 화장실에 가서 방금 찍은 거라며 보고 나서는 사진을 꼭 지울 것을 주문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받아보고서 한동안 멍하니 사진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그것을 생생하게 받아본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고 나의 그곳을 찍은 사진을 보내고 나서 곧바로 답장으로 보내오는 그 남자의 그것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었어요.
마치 남편의 그것을 보는 것 같은 친밀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화장실 안에서 보는 그 남자의 그것은 나를 짜릿하게 흥분시키고 남았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눈길을 떼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것이 크거나 이상하게 생겨서가 아니라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그것을 생생하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밑이 꿈틀거리면서 뜨뜻해지는 것 같은 열감이 올라왔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나의 그곳을 만져보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사진을 보고 나서 꼭 지우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 사진을 지우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가끔 그것을 또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남자에게는 사진을 지웠다고 말하고선 사진을 지우지 않았어요. 퇴근해서 집에 가면서 지우리라 생각하면서 내 폰에다 저장을 해놓았어요. 우리는 매일 사진을 주고받거나 야한 질문을 나눴던 것 같아요. 남편이 밤마다 어떻게 하느냐고 묻기도 했고, 그러면 나는 남편과의 잠자리에 대해서 말해주면 그 남자는 자신의 부인과 잠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곤 했지요. 그 남자는 부인과의 잠자리가 그렇게 달갑지가 않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한데 저보고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한다는 것이 무척 부럽다고 말을 했어요. 남편은 의무적으로 매일 올라와서 자기만 만족하고서 사정하고 내려가는 스타일이라고 말했더니 그 남자는 그런 남편과 같이 거의 매일 밤 관계를 갖는 것이 대단하다고 말했어요. 자기는 부인과 하는 것이 그리 달갑지도 않고 재미를 못 느끼겠다고 하면서 그게 불만이라고 말했어요. 자신은 얼마든지 자주 하고 싶은데 부인과 할 때는 재미를 못 느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남자는 자기를 위해서 자위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야하게 찍은 사진을 보내주면 안 되겠느냐고 말했어요. 사진을 보면서 자위를 하고 싶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더욱 용기를 내어 변기에 앉은 채로 팬티를 발목에까지 내린 채로 가랑이를 벌린 채로 더욱 신경을 써서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한테서 칭찬의 문자가 날아왔어요. 이번엔 진짜 좋은 사진을 보내줘서 더욱 기분이 좋다고 하면서 지금 자신도 자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참 기분이 묘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엔 양손으로 그곳을 활짝 벌린 채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가 원하는 대로 손가락으로 한껏 벌린 채로 찍어서 보내주었어요. 그 남자는 사진을 받을 때마다 자신의 것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곤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 사진을 주고받고 하면서 어느새 같이 자위를 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남편이 시골집에 일이 있어 가거나 동료 교사의 경조사에 간 날이면 우리는 밤중에라도 사진을 나누며 자위를 하곤 했어요. 매일 여러 장의 사진을 나누면서 우리는 점점 뜨거워져만 갔어요. 저는 사진을 받을 때마다 그 남자를 생각하며 자위에 몰두했고 자위가 끝나면 아쉬웠지만 사진을 삭제해야 했어요. 혹시라도 핸폰에 사진이 저장되어 있다가 남편에게 들킬까 두려워서 지울 수밖에 없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고 시간을 정해서 밤에 만나서 문자를 주고받거나
남편이 없을 때는 통화를 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쓰레기를 버리러 내려가서 통화를 하거나 아파트 안의 놀이터나 공원에 가서 벤치에 앉은 채로 그와 통화를 하곤 했어요. 몰래 하는 거죠. 어떤 날은 벤치에 앉아서 그와 통화를 하면서 자위를 하곤 했어요. 그도 역시 아파트 밖에 나와서 나와 통화를 나누곤 했어요. 어떤 날은 지하 주차장이라고도 했어요. 차 안에 앉아서 저와 통화를 나누고 있다고 말이죠. 우리는 통화를 하면서 또 자유를 하면서 거친 숨소리까지 나누는 그런 시간이 너무나 짜릿했어요. 그렇게 수없이 내 그곳의 사진을 보내주었고 그도 역시 사진을 보내오다가 그가 먼저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말을 해왔어요. 저는 그 말이 전혀 이상하게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동안 매일 아침마다 주고받았던 문자들과 사진들을 나누면서 저도 한편으론 그 남자의 그것을 눈으로 봤으면 하는 바람까지 있었던 모양입니다. 손으로 잡아보고 싶은 욕심까지 생겼었죠. 저는 나름대로 다른 여자와는 다르게 매우 얌전하고 조신한 선생이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그와 밀담을 나누면서 내 속에 은큼한 무엇인가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밖에 몰랐던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문자 통화를 하면서 점점 낯선 세계로 빠져드는 것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때 남편과의 잠자리에서는 수도 없이 자주 관계를 갖는 편이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떤 외로움이 있었던가 봅니다. 속 시원히 풀어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내 속에 있었기에 친구같이 다가온 그에게 할 말, 못할 말들을 다 쏟아놓으면서 위로의 말 한마디에 저는 그에게로 마음이 쏟아졌던가 봅니다. 물잔이 기울어지면서 쏟아지는 것처럼 매일 아침이면 우리는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메시지로 서로의 그곳을 찍은 사진을 나누다가 나중엔 통화로 목소리를 확인해야만 통화가 끝나곤 했습니다. 이젠 매일 아침 그가 보낸 남성이 불끈 서 있는 사진을 보지 않으면 하루 일과가 미적지근하게 시작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 사진을 교환하면서 어젯밤에는 그가 부인과 관계를 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아마 그 남자도 내가 남편과 어젯밤 관계를 한 상태가 아닐까 하고 상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날은 어젯밤에 남편과 그것을 했어요? 하고 물어올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나는 그에게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젯밤에 했다고 말하면 잠깐이지만 남편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했는가를 말해줄 수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저는 처음부터 남편이 내게 한 행동들을 낱낱이 보고하듯이 말해주곤 했어요. 그러면 그 남자는 대단한 정보를 얻은 것처럼 저한테 고맙다고 칭찬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자신의 아래쪽 상태가 팽팽하게 서 있다고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지금 찍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서로 흥분된 상태의 그곳을 찍어서 확인하고서 그와의 아침 통화가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달아있는지 아실 거예요. 정말 저도 뜨거워졌죠.
아침부터 그런 대화를 나누고 사진으로 서로 확인까지 하고서 저는 교단으로, 그 남자는 환자 진료로 들어갔거든요. 오늘은 여기서 잠시 멈출게요. 다음 이야기들을 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좀 더 진전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사연 읽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번째로 보내온 실화 사연을 읽어 드렸습니다. 한 아내로서 젊은 여자와 그 여자를 수술해 준 의사가 만나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다음 편이 기대됩니다. 글을 보내오신 그 선생님도 긴 글이라서 제가 그냥 기다리는 심정으로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착하면 도착한 대로 또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역시 젊은 의사와 젊은 부인 30대라고 하면은 한참 할 그런 나이죠. 뜨거워질 만도 하죠. 30대 얼마나 뜨거워질 나이겠어요. 더구나 성에 대해서 순종적이던 이 선생님이 의사를 만나면서 전혀 낯선 세계를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조금 좀 떨리기도 하네요. 다음 편 기대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